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목포 사막도 일대에서 김대중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돼 전 세계와 함께했는데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달 목포 사막도 일대에서 김대중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인물이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의 정신을 기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2021년 김대중 평화회의가 목포에서 전 세계 석학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또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세계 유명 인사들의 어떤 그 메시지로 인해서 이번 평화회의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치렀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문가들 또 지역의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첫째는 물론 학술회의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행사였다라고 표현한 언론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떤 준비 과정에서 또한 홍보적인 부분에서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성대하게 국제적인 회의, 국제적인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이 목포에서 대규모의 국제 행사, 국제 회의가 치러졌다는 게, 열렸다고 하는 게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2차 회의는 202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과 겸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그러니까요.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또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전 세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김대중 평화회의의 의미도 궁금하고 또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평화회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첫 국제대회인데도 어느 정도 좀 성공을 거뒀다라는 데에서 좀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전라남도의 입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서 명확한 파악과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의 참여가 좀 미흡했다. 또 젊은이들의 어떤 그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했다, 거의 없었다고 아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대회 때는 많은 젊은 청소년들도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직접 우리 지역의 미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번 김대중 평화회의와 관련해서 지역의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대안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처음 이제 회의입니다. 처음 그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관광산업 활성화 또 마이스 산업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또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지역에 점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회의가 막을 내린 후에 이제 한계점도 보였다, 이런 아쉬움에 찬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재미있었던 것은요. 제가 경제학자이다 보니까 이번 국제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국제회의, 즉 학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즉 모처럼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의 국제적인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조금은 다른 각도의 확장성이 필요할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역의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행사, 쉽게 얘기하면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역의 언론들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한계점 또 어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많이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쉬운 부분하고 지역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아쉬운 부분이 거의 뭐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아무리 학술대회지만은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역 신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전세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또 주최 측에서 원하였던 것만큼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기에는 국제 회의를 치르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언론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국제 이제 회의이기 때문에 뭐 준비라든지 지역의 어떤 발전
발전에 대한 그 연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 시간적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도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또 지역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 국제회의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행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지역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의 젊은이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행사를 더욱 빛낼 수 있는 문화 행사 같은 경우도 거의 부족했고요. 또한 물론 이제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 인원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어떤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애 마련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김대중 평화회의가 우리 목포권에서 치러지는 대규모의 국제 행사 가운데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정신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지역 발전과의 연계, 또 젊은이들의 어떤 그 참여, 또 시민들의 관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역의 어떤 관광산업, 우리는 국제적인 행사 또 국제적인 회의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마이스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마이스 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대중 평화회의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나 지역의 언론에서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에서 단발성으로 끝날 수 없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는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좀 기대를 해 주시고 응원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학술 행사로서는 손색이 없었지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이제 올해 처음 열린 이 김대중 평화회의는 앞으로 2년마다 계속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들이 전남에서 치러진다면 지역에 다양한 효과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앞으로도
평화회의가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탐구하고 김대중 정신을 기르자는 측면에서 순수 학술회의로 이어져도 계속해서 열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규모의 국제회의가 우리 지역에서 자주 열릴 수는 없거든요. 네. 조그마한 목포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적인 회의, 국제적인 행사가 자주 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학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지역의 발전과 연계했으면 어떡할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인데요. 앞에서도 강조했던 사항인데요. 모처럼 이제 대규모의 국제회의, 국제적인 행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치러졌습니다.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김대중 평화회의라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마이너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는 그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김대중이라는 우리 지역의 위대한 인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정신의 탐구라든지 사상과 철학을 기르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학술 회의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김대중이라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하게 된다면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또한 우리 목포는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했고요. 또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섬을 매개로 한 국제적인 행사, 국제적인 그 회의가 많이 개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대회 관계자들, 또 학술회의의 어떤 그 참여자들, 참석자들, 또한 그에 따라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목포권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은 분명히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단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여수를 중심으로 한 그 동남권도 2026년도에 여수 세계 섬 엑스포가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세계 섬 엑스포 개최와 이번 김대중 평화회의와의 어떤 그런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라는 대규모 국제회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전남에서 개최될 국제적인 행사 또 국제적인 회의와 관련해서 목포권뿐만 아니라 또 여수권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김대중 평화회의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아쉬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그런 마이스 산업과 관광 산업, 나아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중 평화회의가 또 우리 지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마다 열릴 김대중 평화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 행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